안녕하세요. 우리가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에서 특히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좋은 양육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지하거나 나쁜 사람한테 끌린다거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좋은 연애가 우리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존감이 이제 바닥을 칠 때는 굉장히 좋은 연애 하기 힘들어요. 내가 우선은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자존감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낮죠. 그런데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 자존감도 높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어쩌다 운이 정말 좋아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낮게 평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보다 훨씬 나쁜 사람, 엉망진창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태도도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모랑 상관없이 사람 자체가 조금 자신감이 없다거나 피해의식이 있다거나 별거 아닌 일에도 되게 많이 화를 낸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매력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어렵겠죠. 실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모만 매력이 되지는 않는다는 걸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하고 좋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게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얘를 만나면 너무 기빨리고 너무 힘들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존감이 낮게 되면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만나면 기빨리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낮죠. 그러면 도대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를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구를 사귀는 일을 조금 멈추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일, 누구를 좋아하는 일을 조금 멈추셔야 돼요. 그거를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서 받지 못하는 충족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충족감을 타인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인정받고 충족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결국에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돌고 돌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내가 나를 조금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연애를 조금 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금사빠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사빠도 조금만 한 템포만 쉬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좋은 지점,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좀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분명히 감정이라는 거는요, 깊어졌을 때보다 시작될 때 조금 끊어내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순간적으로 사랑에 딱 빠지게 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지점이 좋은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하는 지점에서 이 사람의 이런 지점이 객관적으로 진짜일까 아니면 나의 착각일까, 이거를 조금 더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대를 너무 좋아하기 이전에 살짝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단계를 조금만 늦추면 조금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사랑에 빠지는 그 불같은 감정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내가 이 사람하고 사랑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게 될까, 이거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랑 연애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보는 시간을 좀 더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내 눈으로 착각하느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느라고 거기에 빠져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은 안 보고 그렇게 해서 착각하는 그런 실수는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연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참 이거는 되게 모순적인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연애 관계에서 한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양보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게 돼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상대가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주고 나를 조금 더 배려해줄 수 있게끔 상대한테 많은 양해와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한테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면이 이렇고 이런 면이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네가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네가 나를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서로가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좋지, 그런 얘기들이 사전에 오고 가지 않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상대가 나한테 이 정도 희생은 해주겠지, 이 정도 뭐 이런 관심을 가져주겠지, 이런 걸 마음속으로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만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요구하는 마음만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기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상대가 이걸 바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거기에 맞추느라고 나를 망가뜨리는 연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처음 단계에서 조금 그게 힘들지 몰라도 조금 터놓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나누고 얘기들을 합의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기다리고 이해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대화라는 게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대가 내 말 뜻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서로가 이해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의 언어로 소화해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서로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의 사랑이 무르익어져야 안정적이고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내지 않고 서로 좀 더 안정적이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어릴 때 그저 무작정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는 걸로 배우기 때문에 뭔가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만큼 이성적이고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이해하고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연애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 각각 서로에 대해 모르는 타인으로 살아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호감이 가서 이 사람이랑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랑 사랑하고 연애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과 내가 연인 관계라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질 수는 없거든요. 퍼즐 맞추기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즐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는 퍼즐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를 보고 우리가 그 단어들의 정답을 쓰고 그 퍼즐이 맞춰지는 단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겨짚고 추측하고 알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거나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넘겨짚어서는 절대 안 되고, 더욱 더 구체적인 단어와 상황들을 설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마음속에
감정에게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서로한테 표현하고 이해시키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좋은 연애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좋은 연애가 가능하면 그분들의 결혼 생활도 분명히 좋은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게, 연애라는 게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유지될 수는 절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그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나머지 삶을 다 공유하면서 같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떤 환상에 빠져서 누군가 나를 이런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실제로 불가능하죠. 다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요. 그만 보시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딱 내 수준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과의 연애를 할 수 있게끔 나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울 때는 그러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방법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의견을 나눠야 되고 그게 싸우는 건지 사랑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이 있을 정도로 각각 다른 세상에서 다른 언어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연애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 연애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눠야 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에게 계속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맞춰가야 됩니다. 분명히 연애에서 누군가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누군가가 좀 덜 주도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한 사람에게만 치우쳐 있고 한 사람만을 위주로 돌아가는 연애가 된다면 그 연애는 절대 건강한 연애가 될 수 없고 그게 상대가 나를 맞추는 거든 내가 상대를 맞추는 거든 그거는 좋은 연애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연애는 성장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상처만 남고 결국에 아픔만 더해지는 실패의 역사로 쓰여질 연애의 흑역사로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연애를 하고 싶다? 좋은 사랑을 하고 싶다. 좀 더 내 자존감을 탄탄하게 만들고 내 자존감을 성장시키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좀 어려울지라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상대와의 그 차이점 인정하고 상대와의 내가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단어를 명확하게 표현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가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두루뭉술하게 그게 그거고 알만한 사람이 왜 이래 무슨 말인지 알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정확하게 이해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해 없고 그냥 넘겨짚고 기대하고 이런 과정들을 더 이상 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더 이상 확인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시간과 역사가 쌓이게 되면 그런 일들을 그 전만큼 하지 않아도 좀 더 편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생각했던 연애, 내가 생각했던 사랑,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감을 가진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전폭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착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연애가 우리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인간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성장하고 나도 노력해야 되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와서 나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다른 인간관계나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요. 연애에서는 완전 엉망진창인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연애에 대한 환상, 사랑에 대한 환상, 착각, 내가 생각하는 기대, 신데렐라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것들 절대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만큼, 연애를 하는 것만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똑같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아는 그 얘기가 바로 진리고
이 세상에 이 삶이라는 여정에서 저는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는 다 알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정석대로 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정석대로 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죠. 뭐 약간의 지름길은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의 도움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래도 그게 인생에 있어서 진짜 완전하게 지름길이 있고 완전하게 편법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뭐 간혹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더라 카더라가 되게 많지만 그 카더라의 실체는 실제로 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아주 극소수이거나 아닌 것들이 실체가 없는 말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지름길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는 아는데 제가 겪을 만큼 겪어보고 할 만큼 해보니까 실제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뭐 조금의 지름길은 있을 수도 있어도 그게 인생에서 크게 그렇게 차이나지 않고 그 지름길 찾느라고 낭비한 시간이 정석대로 갔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연애는 참 똑똑한 사람도 잘 못하게 되고 실패하는 일이 많은 게 사랑과 연애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를 성장시키고 조금 더 똑똑하게 사랑하고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나를 성장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과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돼요.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맞추는 연애를 하는 게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소울메이트인데 그 사람이랑 사랑을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어려워 이런 감정을 느끼시게 된다면 너무 아프더라도 그 연애는 그 사랑은 이제 그만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연애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울메이트가 우리 인생에 꼭 정답은 아니고 소울메이트가 아닌 사람이어도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연애를 했었고 저를 되게 많이 망가뜨리는 연애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계셨지만 아버지가 부재했고 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아빠처럼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맸던 것 때문에 더욱 오랫동안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느라고 제대로 된 사랑을 못했고 저를 망가뜨리는 사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아픈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서 이 나이에 이만큼 살고 보니까 어떤 사랑이 어떤 연애가 좋은 사랑이고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사랑이고 내 자존감을 올리는 사랑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안정적인 사랑, 내 자존감을 올리는 올바른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에 너무 갈증이 나서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 헐떡거리는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바라보신 이후에 상대를 바라보시고 그 상대와 내가 사랑을 하는 과정이 어떨까, 저 사람과 내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이후에 사랑을 조금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재미없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렇게 들리시죠. 그런데 해보셔야지 압니다. 직접 느껴보셔야지, 직접 그거를 시도해 보셔야지만 압니다. 사랑에 빠지는 일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랑에서 빠져나오고 또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는 일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랑,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랑,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고 더 이상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제대로 내 자존감을 올리고 나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시는 거에 좀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